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가 어제 전기차 모터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를 위한 앵커기업 투자협약식과 함께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모터 소재에서 완성차 생산에 이르는 7개 앵커기업들은 2030년까지 특화단지 내에 1조 1,000억 원의 투자 의향을 밝혔고요. 지역대학과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특화단지 추진단은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중점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기차 모터의 국산화와 자립화가 이뤄지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미래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이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 성공적으로 잘 추진돼서 지역의 미래를 한층 더 밝게 비춰주길 기대해봅니다. 9월 6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안동과 영주는 오늘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시 한여름이 온 것처럼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폭염특보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에는 덥겠고 일교차는 조금씩 더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9월 9일 안동에선 제63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이 열립니다. 시는 이번 대회로 지역사회 역량을 총결집해 청정 스포츠도시 안동의 위상을 높일 계획인데요. 15,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대회에서 성화는 웅부공원에서 체화해 시내 전역을 돌아 시민운동장으로 봉송되고요. 봉송된 체화는 성화 최종 봉송주자인 김동량 대한노인지회장 최다원 선수에게 인계돼 오릅니다. 본 경기는 400m 계주와 줄다리기 등 읍면동 대항 10개 종목, 직장 대항 2개 종목이 진행되는데요. 안동시는 지난 28일 노점상 단속과 교통 혼잡 해소 대책 등을 점검해 시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오는 8일 최종 리허설을 통해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가 올해 안동의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기획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도 순간풍속 시속 70km 안팎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점검 다시 한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27도 안팎이 예상되면서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하늘 흐리겠고요. 비 소식이 있지만 양은 5mm 미만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겠습니다. 포스코가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노사는 올해 임금 단체 협상을 20차례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 23건의 임금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회사 측이 기본급 인상 없이 5건만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제시안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는데요. 포스코는 노조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앞으로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막대한 페널티를 맞을 수 있다며 구성원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는 오늘과 내일 광양과 포항에서 연이어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파업 여부와 방향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만약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파업이 결정되면 포스코는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4.6도, 습도는 76%, 체감온도는 27.3도입니다.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는 74.5로 여전히 높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와 자외선 지수는 모두 보통 수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북에서 북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1에서 2.5m로 계속해서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선박 점검으로 인해 일부 휴항하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산속마을인 나리분지 마을에서 별밤 행사를 펼칩니다. 행사는 오는 9일, 16일, 23일 총 3일간 날이 빛나는 밤에 만나요라는 주제로 나리분지 일대에서 개최되는데요. 이 축제는 지난 3월 경북도 야간관광상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군은 일몰부터 은하수까지라는 주제로 회차당 25명의 팸투어 관광객을 모집해 낮에는 지역 관광지 여행에 이어 저녁에는 야간 콘텐츠 체험 등의 알찬 일정으로 꾸몄습니다. 주요 야간 콘텐츠로는 별천지 나리분지에서 은하수 감상과 야간 버스킹 공연, 울릉도 수제 맥주 파티가 마련되는데요. 특히 야간 관광 명소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너와 투막집의 야간 조명 경관은 낭만적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팸투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도 은하수 체험, 버스킹 공연 관람 등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울릉군 유일의 평지 나리분지 마을에서 열리는 별밤 행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만나봅니다. 이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죠? 예, 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과제를 우선순위에 올리도록 하고 또 경북도 차원에서도 민선 8기 출범 초기부터 이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방시대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경상북도가 연 지방시대 1년 지금까지의 성과를 좀 짚어주시죠. 예. 제가 도지사로서 4년을 해보니까 네. 이 지방이 이래 되면은 앞으로 발전이 어렵겠다. 왜냐하면은 임명제 시도지사 시절 그대로 그림은 그려져가 있고 네. 선거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 지방이 발전할 수가 있느냐. 중앙에 전부 매달려 있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직접 찾아뵙고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살아야 5만 불 갈 수 있고 네. 초인류 국가로 간다. 어떻게 여느냐. 시도지사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시도지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라. 네. 그리고 교육을 지방으로 맡겨야 된다. 특히 대학 교육을 교육부에서 감당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 저렴하다 보니까 대학의 서열화가 돼서 지방의 대학이 다 죽고 수도권 대학만 살아남는 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아이디어 산업이 없는 지방은 더 어려운 거 아니냐. 대학이 죽으면 지방이 죽는다. 네.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대학을 우리 지방에 넘기는 라이저 산업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직접 지방시대 정책국을 만들고 또 대통령께서는 그 지방시대위원회 네. 우리 우동기 영남대 총장 하던 분이 교육감 하던 분이 지금 지방시대 위원장을 갔잖아요. 그렇죠. 자치 분권위와 균형 발전을 합쳐서 지방시대위원회 만들고 그 국정 목표에도 지방 의대 사회가 똑같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정 목표도 정하고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대통령 의지는 매우 강해졌고요. 또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가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도 많이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자체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신 점, 예. 이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성공 모델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지방시대 예. 대전환, 농업대전환, 산업대전환 그리고 대구 경북 신공항으로 요약할 수 있겠던데요. 먼저 지방시대 대전환 핵심 사업부터 좀 살펴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군 단위를 가보면은 네. 연구하는 인력이 전혀 없고 특히 울릉군 같은 데 가면은 그 학생도 없는 데다가 대학은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학을
군 단위에도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23개 시군 하다가 군위가 대구로 가는 바람에 지금 22개 시군이거든요. 네. 시 단위에는 대충 대학이 있습니다. 군 단위까지 대학을 다 넣는 22개 시군의 대학 학과를 설치하는 네. 이런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1시군 1대학 1특성화 KUCT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의성에 제일 먼저 했는데 세포배양 학과를 영남대하고 같이 만들고 예. 봉화에도 바이오메디 학과를 만들고 그다음에 청송에는 항노학과 대구 가톨릭 대학과 같이 합니다. 예. 울릉도에도 심지어 한동대와 같이 글로벌 그린 대학을 만듭니다. 아. 울릉도에 이걸 만든다니까 울릉도의 독재가가 땅을 1,500평이나 기증을 하겠다. 네. 이래 했고 난양공대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네. 조남준 박사가 여기에 자기도 동참을 하겠다. 이래서 국제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학과가 됩니다. 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울릉도에 대학 학과가 설치되면은 울릉도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인문계 대학 가려고 준비해서 15명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15명 있는데 그중에 10명을 이 학과에 우선 입학시켜 주겠다. 네. 그래서 울릉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형태로 지방을 아이디어 산업체로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농업 대전환 그 농업인들이 왜 도시 근로자보다 못 사느냐. 네. 이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땅을 플러스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땅만큼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예. 맨몸띠로 일을 똑같이 하는데 땅을 가진 사람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도시 근로자의 70%밖에 소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업 소득 2배 올리는 그래서 농업 생산을 올리는 첨단화 그다음에 기계화 대규모화 예. 대규모로 농사짓 또 젊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이런 시대로 바꾸자. 그래서 대전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그 대학을 완전히 바꾸고 네. 그다음에 농업을 완전히 바꾸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모든 지방시대 대전환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추진을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 그리고 경북도의 KUCT 프로젝트 대학과 지자체가 손을 잡는다는 점에서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점도 있나요? 이것이 제가 희망 있는 게 지금 글로컬 대학을 말씀하시는데 대학을 우리 지방 정부에 넘기라니까 네. 그 대학과 지방 정부와 기업이 같이 가는 이게 이제 글로컬 대학이거든요. 네. 그 우리 정부에서 지금 예비로 15개를 선정했는데 경상북도가 3군데가 되었어요. 네. 15군데 3군데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포항공대, 한동대, 그다음에 안동대학과 도립대학을 합치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것이 대학을 완전히 바꾸는 그 경계를 허무는 그런 그 지방 정부에서 대학과를 운영하면서 네. 그래 특히 아마 기업들과 그다음에 다른 고등학교들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을 시키는 이런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산업 부문에서의 대전환 프로젝트는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산업은 이제 포항 같으면은 지금 많이 말씀이 되는 배터리 네. 특성화 지역이 되었잖아요. 구미는 반도체 특성화 단지가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바이오. 네. 그래서 안동의 바이오 단지를 국가 단지로 만들고 그다음에 수소가 매우 중요한 에너지잖아요. 네. 그래서 울진의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SMR이라 이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거든요. 네. 원자력 발전소 저렇게 크게 지으면은 많은 민원도 있는데 작은 원자로를 만들어서 이거를 큰 상선에도 싣고 심지어 자동차도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고 또 상간벽지 울릉도 같은 데도 이 원자로 하나만 갖다 놓으면 울릉도 전기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네. 이런 원자로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경주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3단 15개 만드는데 그중에 또 3개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만들어서 네. 산업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지금은 포항 철강 구미 전자단지에서 그래서 에너지, 그다음에 배터리, 네.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원자로, 수소 이런 식으로 발전을 방향을 바꾸어 나갑니다. 산업 생태계 감동의 바이오. 예, 방향을 예. 바꾸겠다 이런 계획이신데 예, 예. 또 정부가 지방 시대를 여는 핵심 사업으로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상북도도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지방시대위원회 법을 만들면서 기회발전 특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거에는 정부에서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갈 때 법인세 좀 감면해주고 무슨 혜택을 조금 주고 가라 하니까 자랑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에서 안을 만들어서 중앙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위에서 아래로 왔는데 지금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네. 이런 형태의 발전 특구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기업이 들어오면은 기업이 살 수 있는 그래 주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문화시설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이 장사를 사업을 잘하도록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상속세도 감면해주고 이런 세제 혜택을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기업 도시를 만드는데 지역에서 개발 계획을 내서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면은 그 기업 발전 특구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투자 촉진 특별 법안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가야 이제 세제 혜택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모든 특구를 활성화하려면 물류가 뒷받침되는데 그런 점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지금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항이 앞으로 우리 지역을 먹고 살리는데 최고의 그 건설 그 주제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 신공항을 위해서 군의를 대구로 넘겨주면서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립 없는 그런 기분으로 이 후손들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네. 했는데, 공항은 제대로 빨리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전입니다. 그렇죠. 지금 법안도 돼 있고 국토부에서 민간공항은 계획도 다 발표했기 때문에 속도전이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가는 길들, 대구에서 나오는 철길, 그다음에 고속도로 확장, 그다음에 구미에서 오는 고속도로 건설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가는 길들을 잘 만들고, 그다음에 의성에는 이 물류단지를 만드는데 대구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물류단지는 그래 물류공항이 안 되면은 지역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물류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물류단지를 어디 만들 거냐. 그래서 의성에 만들겠다. 의성은 공항 도시도 만들고 물류단지도 만드는, 네. 그래서 물류 관련해서 이런 시설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진정한 지방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간단히 저는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지방정부로. 우리 자치조직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재정권도 안 돼가 있고, 네. 그리고 또 환경청이나 중소기업청은 이런 중앙정부가 지방에 다 내려놔서 간섭을 다 하고 있는데,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도 더 노력을 하면은 지방 시대를 열어야지 대한민국이 특화된 지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현재는 어느 시군이나 어느 시도나 다 비슷합니다. 네. 왜? 중앙에서 감나라 대출나라 하기 때문에 발전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시대를 완전히 열어서 경상북도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인구도 제일 많고 웅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처져가 있는데 반드시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예. 그런 중심 지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중인데, 물론 도민들께서 협조를 네. 잘 해주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방 시대를 주도하는 경상북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였습니다.
대구 남구보건소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등의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고고당 건강교실을 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박나연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이번 프로그램은 인식 개선과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참가자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심내혈관 질환이란 뭘까 살펴봤더니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을 합쳐 적는 말이 바로 심내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며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저는 늘 참여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제가 또 건강이 별로 당뇨가 좀 있어서 여기 한번 참여해보자 신청을 했는데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래로 그 안에 우리 5대 질병, 당뇨, 고혈압 이런 게 프로그램으로 노래가 돼 있어서 제가 그 노래를 녹음해놨어요. 앞으로 좀 불러보려고. 오늘은 당뇨를 배운다 하니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주위에 좋은 분들하고 여기 이런 걸 있다는 거를 좀 많이 전해주고 싶어요.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건강 상담과 또 신체 활동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고요? 네, 프로그램은 매회 교육 전에 혈압과 혈당 측정을 통한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요.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에 대한 이론 교육과 기초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건강 체조 교실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전혜원 간호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심내혈관 질환 9대 예방수칙이랑 당뇨병과 관련된 건강 내용에 대해서 강의 진행했습니다. 오늘 수업을 듣고 대상자분들이 스스로 수업 내용을 실천하여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술이나 담배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나트륨 줄이기, 스트레스 해소하기 등등이 있는데 이런 일상생활에서 심내혈관 질환 9대 예방수칙만 잘 지키셔도 건강을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방법과 합병증 그리고 필요한 검사 등을 배워가면서 건강한 신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건강을 바꿔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남구보건소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은 특히 꾸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한 거죠. 네, 심내혈관 질환은 국내에서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률 1위로 주요한 사망 원인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선행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구보건소 류경희 주무관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고당 건강교실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잡아라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남구가 만성질환자가 많고 자기의 혈압과 혈당 수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하고 충분히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고당 건강교실 같은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고고당 프로그램은 5회차 프로그램 진행 전에 매주 혈압, 혈당 측정과 건강 상담을 시작하고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 만큼 본인의 자기 혈관 숫자를 인식하고 교육을 통해서 식생활이라든지 건강 행태가 개선되어서 보다 건강한 남구 주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구 보건소에서는 QR코드를 통한 비대면 건강 교실이라든지 추후에 건강 동아리, 건강 걷기 캠페인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상시적으로 심내혈관 질환 인식 캠페인도 진행해서 심내혈관 질환 없는 건강한 남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만관리 체조교실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지역마다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9월 1일부터 7일까지 내일까지네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서 대구 남구보건소에서 고고당 건강교실을 마련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박나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전 기자가 오늘 준비한 이슈는 뭔가요? 네, 팔공산 국립공원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수립할 마스터 플랜 용역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대구 동구를 비롯해서 칠곡, 경산, 영천, 군위 등 이제 5개의 지역에 접한 국립공원이 어떤 보존 발전 방안을 가지고 재탄생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결정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용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되네요. 착수 보고회가 열렸다고요? 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달 30일 딱 일주일 전입니다. 대구 동구 텍스타일 콤플렉스라고 이제 섬유박물관이 있는 건물인데 네. 여기서 팔공산 국립공원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용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초안이 작성됐는데 이날 착수 보고회에서 기본 방향과 건립시설에 대한 예시들이 좀 제시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팔공산 국립공원의 신규 지정되는 국립공원 가운데서 이제 지속성과 지역 상생 발전을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 첫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국립공원 추가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지표를 제시할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대해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 주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팔공산 국립공원에 이제 청사진을 도출하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착수보고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공동으로 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우진 U&D와 이제 유신 업체가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앞서 만든 초안을 이날 발표를 했습니다. 용역 수행업체는 총 4가지 특성을 갖춘 팔공산 국립공원의 모습을 그렸는데 4가지요? 예,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체험활동 특화 탐방지구입니다. 업체가 소개한 해당 지구에는 국립공원 일대를 360도로 둘러볼 수 있는 파노라마 전망대와 공원 내 나무보다 높은 무장애 탐방데크, 그다음에 이제 미끄럼틀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슬라이드 같은 놀이기구와 생태 놀이터 등 이제 시설이 해당 지구에 좀 포함이 됐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이제 체험형 인프라를 좀 구축해서 이색적이고 매력적인 탐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체험 활동 위주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특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게이트 타운이라고 해서 국립공원 진입 공간 이제 상가들과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태양광 등 이제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드리는 그런 구상이 나왔었습니다. 상가들이에요? 네. 또 이제 전기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고 또 확충해서 탐방 거점 지역과 연계한 친환경 전기버스를 이제 운행을 하고요. 그리고 공원 일대에 물이 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소개가 됐는데 국립공원 진입구역이자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을 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마을 환경과 경관 자체가 탐방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립공원 탐방시설과 또 진입공간 일대에 대한 용역업체 구상을 들어봤는데 그런데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결정된 데는 그 생태의 보고인 측면이 크잖아요. 네. 이와 관련한 계획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 팔공산은 이제 멸종위기 중 18종을 포함해서 5천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인근 습지를 포함해서 우수한 자연 공간을 좀 가진 산으로도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금호강까지 범위를 좀 확대해 넓혀서 생태를 생각하면 최대한 보존하면서 관광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그동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가 제안한 내용이 생태 휴양 특화지구 그리고 탐방 해설 교육 특화지구입니다. 네. 추가로 이제 2가지를 더 제시한 건데 생태 휴양 특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 이제 개방된 커뮤니티 공간이나 휴게 공간, 건강활동 공간을 비롯해서 테라피 공간이나 힐링센터 이런 그 시설을 드려야 된다는 구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국립공원 생태와 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휴양시설들을 좀 짓겠다는 구상도 나왔습니다. 탐방 해설 교육 특화지구에는 어린이 탐방 안내소를 포함해서 생태숲 교육장, 체험학습관, 그리고 어린이 캠프존, 생태도서관 이런 교육 관련 시설들이 다 이제 들어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용역 수행업체가
용역수행업체는 이제 최근에 생태문화와 교육적 가치를 연계한 활성화가 국립공원 관리 정책 이슈인 만큼 803 국립공원의 수려한 생태계와 자연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린이들이 또 많이 와요. 어른들도 함께 오죠. 맞습니다. 예. 네. 804는 자연 생태도 뛰어나지만 이 동화사를 포함해서 또 불교 유산도 풍부한 곳입니다. 불교 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계획도 물론 포함하고 있겠죠? 네, 지난 4월에 이제 자연공원법이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서 지난 7월 19일에 시행된 자연공원법이 불교 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자연공원법에는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보호 협약을 체결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명시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용역수행업체도 국립공원 보호 협약을 통해서 불교유산의 공익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와 제10교구 본사인 이제 은혜사를 거점으로 용역을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익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 네, 그러니까 불교와 이제 협약을 맺으면 이제 토지 소유자니까 네. 이분들과 협력해서 그 토지에 대한 또 이용을 할 때 협약을 또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시설들을 들이거나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불교와 협약을 이제 맺어서 이제 추진하겠다고 그런 구상을 밝힌 겁니다. 네, 이렇게 용역 수행업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초안을 마련했는데 우려의 목소리는 없었나요?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나왔던 것 중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 좀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날 보고회에서 환경부 관계자 자문위원,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해서 총 250여 명이 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은 803 국립공원이 803만의 특색을 갖춘 공원을 좀 발전시켜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을 냈었고요. 앞서 용역수행업체가 다양한 특화지구를 소개했지만 달리 국립공원들과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많은 방문객이 몰렸을 때 빚어질 교통체증 예. 그리고 혼잡한 현장을 해결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게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그렇죠. 얘기였기 때문에 아마 또다시 제기된 걸로 보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주민이 현재도 4월 초파일이나 이제 4월 초파일인 부처님 오신 날에 행락철에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 도로가 혼잡한 이런 시간에 이용객이 더 몰릴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이 부분의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교통에 대해서는 용역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네, 사실 이게 도로 그 개선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소관으로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립공원공단이 추진하는 용역에는 사실상 이게 겹치는 부분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문단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역 형평성과 자연재해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지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는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에 포함된 시설 인프라가 좀 너무 대구를 중심으로 많이 진행된 것 같다. 803이 경북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의 문화자연유산의 가치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이형숙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극심한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폭염 그리고 폭우, 산불 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갖춰야 한다. 예. 많은 시설이 들어섰을 때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탐방객이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리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성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 그 국립공원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좀 더 나타내야 된다. 네. 포함해야 한다. 이런 의견과 또 뭐 교통 문제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맞습니다. 또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 좀 필요한 지적들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네. 보존 발전안이 추진되기 전에도 있었던 이런 고질적인 문제와 또 시설이 들어섰을 때 예상되는 문제들 점검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803 국립공원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우선 지난달 7월 27일부터 시작된 용역이 이제 딱 30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이 이제 2024년 5월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를 마친 국립공원공단과 용역수행업체는 이달 중으로 착수보고회를 마쳤으니까 첫 번째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10월에는 앞서 수렴한 의견의 바탕으로 기본 구상안을 세워서 이에 대한 2차 의견 수렴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에는 의견 수렴을 반영한 마스터 플랜
플랜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고 연말인 12월에는 중간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총 3번을 거치는 거죠. 12월이 마지막이군요. 예.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원계획 변경안과 중장기 운영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지역 협의체와 이제 소통과 이런 그런 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업 수행 정도에 따라서 변동될 여지는 좀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3번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팔공산 국립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해서 전 기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뭐 앞서 강조해 줬듯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 기간 동안 주민과 계속 소통하겠다는 이제 그 정부 부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평소 갖고 있었던 생각을 국립공원공단과 용역 수행업체에 전달해서 향후 공원 변경안이 나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 일대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그렇죠. 피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민 협조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이게 잘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나중에 계획안이 나왔을 때 또 반발이 일어날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그리고 803 일대 집단 시설지구 5곳이 있는데 30-40년 전에 만든 시설이라서 노후가 굉장히 심합니다. 변화된 관광 패턴을 또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네. 도립공원 당시에 이제 지어졌던 이제 시설들을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착수 보고에서 803 국립공원을 세계에서 찾는 K파크나 K네이처로 가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803의 생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전제에서 비롯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발전 방안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팔공산 국립공원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 초안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 41분 지났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팀은 그 행복림이라는 명칭의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행복림. 네, 행복림. 행복이 가득한 숲인 것 같죠. 오, 네. 이름 좋네요. 네, 그렇죠. 저희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하는 좋은 변화 실험실이라는 사업에 지금 결합을 하고 계시고 발달 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사회 일원으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 컨텐츠를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면 공익센터 사업을 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와 인연을 가지게 된 건 이제 지난해부터였는데요. 저희 이제 사업을 제가 이 시간에 많이 소개해드립니다만 그 중에 공익활동 스텝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네. 네, 그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시면서 발달장애 청년 당사자들이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 전에도 물론 뭐 크고 작은 뭐 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긴 했는데 스텝업 사업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당당히 작가로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거죠. 발달장애인 여러분들이요? 네네, 예. 발달장애 청년들이요. 청년들이. 네. 당사자들에게 아주 귀한 경험이 됐겠어요. 맞습니다. 3번의 전시회를 지난해 하면서 이제 전시회를 거듭할수록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뭐 매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기도 하고 작가로서 사인도 아주 능숙하게 잘 하시기도 하는 네.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발달장애인들 경우에 청소년기에는 어떤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성인기로 넘어가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스로들 기회와 공간을 좀 마련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난해 공익활동 스텝업으로 이제 2년이 시작됐고 올해는 좋은 변화 실험실이라는 사업을 펼친다고 하셨는데 규모나 내용 면에서 더 확장되는 사업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원금의 금액도 좀 확장되기도 하지만 내용 면에서도 훨씬 좀 다양한 내용들로 채워지는데 올해는 이제 곧 치르게 되는 장애 공감 콘서트
라고 해서 지난해 제가 이제 그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사진이라든가 연극 그리고 문학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사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좀 소질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저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발달장애 당사자 청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작업을 통해서 사진이 인화되고 그것을 같이 얘기하는 훨씬 이제 좀 쉬운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제가 또 이 과정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네. 비장애인 그 중학생 학생이 자원봉사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직접 함께하는 영상을 찍기도 했었는데 그 영상에서 이제 이런 자막들을 넣었던데요. 뭐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장애인은 누구인가요? 이런 물음을 저에게 던지더라고요. 질문부터. 네,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그들과 직접 만나본 경험이 있는지, 네.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 근데 그들과 뭔가 함께 해본다면 자기도 몰랐던 장벽을 허물게 될 것이다. 굉장히 저는 중학생의 시선에서도 울림이 있는 이런 내용을 보고 많이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네요. 그 중학생의 소감이 아주 묵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만남이 더 자주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또 사회 통합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으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 게 저는 우리의 지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날 수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해를 못하니까 또 편견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도 있겠다 거리가 싶어서 더 멀어지고. 그렇죠. 이제 이번 행복님이 준비하고 있는 콘서트나 이런 문화적 컨텐츠를 통해서 이런 편견도 없애보고 이해도 더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역할을 더 수행해보는 그런 진정한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님의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님 대표 강문주입니다. 행복님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치를 가지고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 교육이나 그리고 문화여가 그리고 직업 지원, 더 나아가서는 주거 지원까지 해서 마을 안에서 이분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이 지역사에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어 라고 한번 외쳐보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단추가 미술전시회였어요. 발달장애인들의 미술전시회를 저희가 한 5, 6년 전부터 시작을 하다가 작년에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스텝업 사업으로 찾아가는 미술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미술 작품을 가지고 굉장히 쉽게 그림이니까 쉽게 사람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또 물어보기도 하죠. 이거 어떻게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개의 단체 공동체를 찾아가서 발달장애인들을 먼저 우리 여기 있습니다. 안내하고 만나봅시다 해서 제목도 프로젝트 이름도 만남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만났으니까 좀 더 이제 우리 함께 해보자. 그렇게 해서 또 쉬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지고 서로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이제 만들면서 자연스러운 만남. 그래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이 사업의 목적이고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거죠.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다 보면 조합원들이나 발달장애 당사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좀 참여하시게 되겠어요. 네,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조합원 가입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가구 좀 늘었다고 지금은 50여 가구 정도 같이 활동을 임하고 계신데 네.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다양하게 활동을 못한다 하시는데도 그래도 함께 하고 싶다고 함께 하실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더 많아지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발달 장애인의 또 그 어머니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님 조합원이자 발달장애인 부모입니다. 가장 뿌듯한 거는 우리 행복님에서 콘서트의 장을 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뿌듯하다 생각합니다. 콘서트의 대목이 함께잖아요. 청년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모두 다 함께 누구나 빠짐없이 다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장애인식 개선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우리 같이 합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함으로써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아이는 발달장애인이라서 뭐 이렇게 집에 와서 어떻게 하지 않는데 제가 물어보죠.
오늘 합창할 때 오늘 무슨 노래 했니? 이러면은 도레미소인가 뭐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때서 하면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시내가에 있는 널려있는 돌들 중 다 각기 특성에 따라서 빛이 반짝반짝 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콘서트는 뛰어난 청년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함께 그림이면 그림, 문화, 사진 다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콘서트의 장이 열린다는 게 가장 저는 의미 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합창을 하고 연극을 하고 참여하는 게 너무 재밌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함께 해서 우리 애들 너무 재밌게 하고 있다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마치고 나면 다들 전문가가 되시겠어요? 맞아요. 하실 때는 굉장히 좀 힘겨워 하시는데 끝나고 나면 그 보람도 있지만 실질적인 전문가가 되어 계시는 것 같고 지난주에 제가 준비하는 행복님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발달장애인 청년 당사자들이 사진 수업하는 것도 직접 제가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앞에 우리 중학생 그 자원봉사자가 말한 것처럼 저도 그 시간에 있어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싶고 하고 어떻게 전달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싶어 하는가를 직접 이렇게 보고 그 시간을 함께 하니까 아 진짜 이게 공감한다는 건 함께 하면 다 이해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긴 말이 필요 없다. 함께 하면 알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님이 진행하는 좋은 변화 실험실 장애 공감 콘서트 함께라는 사업 준비 과정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콘서트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네, 지금 2차례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 먼저 9월 15일 날 콘서트가 저녁 7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2층에 아주 멋진 갤러리가 있습니다. 대구역 인근에 있는데요. 거기서 한 차례 하고 10월 20일 날 청운아트센터에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준비도 기획도 직접 다 하셔서 훨씬 더 생동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콘서트에 꼭 시간을 맞춰서 못 오시더라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2층 갤러리에서 전시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언제라도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는 그럼 계속 진행되는 계속 진행이 건가요?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시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이었습니다. 정보 클립. 오늘 대구 안지랑 곱창골목 제2공영주차장에서 안지랑 곱창골목 상생축제와 거리 패션쇼가 열립니다. 상생축제에서는 지역 예술인의 공연을 볼 수 있고요. 패션쇼에서는 60여 명의 모델이 한복과 골프웨어,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 등을 입고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행사는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먹거리 명소에서 열게 됐는데요. 시민들이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축제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14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대구 시립합창단의 제162회 정기연주회 달의 춤이 열립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김인재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취임 연주회이기도 한데요. 대구시립교향악단과 대구시립국악단도 함께 출연하며 소리꾼 고영열이 특별 출연해서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공연 시간은 총 75분으로 대구 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에서 공연 예매가 가능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대구 스타디움 동평광장에서 2023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이 열립니다. 이 캠페인은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시작한 것인데요. 올해 벌써 16회째를 맞았습니다. 대구 스타디움에서 출발해서 용진의 거리까지 갔다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OECD 평균 자살률의 숫자와 같은 11.1km를 걷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까지로 대구 경북 시민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9월을) 맞아 가을 제철 음식을 소개합니다. 새우는 크기에 따라 대하, 중하, 소하로 나뉘는데요. 가을 대하는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걸로 유명합니다. 또 열량이 돼지고기의 절반도 되지 않아서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또 타우린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새우 껍데기에 있는 키토산은 뼈와 근육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정말 버릴 게 없는 새우. 가을 대하 많이 드시고 건강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간 대구 달성군 강정 디아크 광장에서 2023년 금호 선유 문화제가 열립니다. 신앙송회와 가요제, 달빛 걷기 대회, 전국 어린이 사생 대회와 지역 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대구 12경 중 한 곳으로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강정 디아크의 시원한 강변에서 선조들의 선유 문화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온오프라인으로 할인 판매합니다. 온라인 행사로는 경북 고양장터 사이소에서 이달 말까지 한가위 선물 세트 특별 기획전을 마련하고요. 오프라인 행사는 대구 북구에 있는 바로마켓 경북도점,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입니다. 이곳에서 이달 한 달 한가위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 냉해,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피땀 흘려 가꾼 고품질의 농특산물들 보다 신선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